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요약에서는 폭풍의 일격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즐기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조용하고 화창한 날, 한 젊은 학생이 자신만의 길을 따라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작은 책을 읽으며 걷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또 다른 학생이 만나 그 이름, 요시노를 부르며 그의 여동생 아이카를 집에 데려가겠다고 알립니다. 요시노는 그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기 전에 자신의 성적 상태를 상기시키고 아이카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하지만 차가운 반응을 받습니다. 그녀의 형, 마히로가 그녀의 요시노에 대한 냉담한 태도에 대해 질문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며 요시노에 대한 거친 말로 대답한다. 바다에 휩쓸린 이상한 통이 한 섬으로 흘러간다. 통이 갑자기 움직이고 여러 소리 후에 뚜껑이 열린다. 한 여자가 통에서 나와 헐떡이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힘을 모은다. 그녀는 세이몬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그의 계획이 그녀를 샌들과 옷만 입고 섬에 버려두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상황과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자신을 분석한 후 그녀는 분노하며 자신이 쿠사리바 하카시라는 자화자찬을 외친다.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그녀의 배를 보호합니다. 요시노는 수업 중에 큰 소리로 읽고 몇몇 소녀들은 그의 외모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의 연애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가 사귀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교 선생님이 요시노와 대화합니다. 그의 친구 후와 마히로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마히로 역시 학생입니다. 학교 당국의 통보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떠납니다. 요시노는 학교를 돌아다니며 하루를 계속하고 몇몇 학생들을 만납니다. 요시노는 한 학생이 그의 주의를 끌자 한숨을 쉽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잠시 후 학생들이 골목에서 나와 요시노를 조롱하며 떠난다. 그들은 그를 괴롭힌 후 지갑을 가지고 떠나고 그는 피가 묻은 채로 무력하게 남겨진다. 요시노는 마히로와 최근의 일들을 생각하며 장례식장으로 향한다.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그에게 마히로인지 묻는다. 요시노가 돌아서자 그녀는 자신을 야마모토 에반젤린이라고 소개하며 마히로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다. 그가 대답하려고 돌아서자 요시노는 야마모토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야마모토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요시노에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사건은 마히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어떤 지역에서 발견된 소녀를 구합니다. 요시노는 그런 사건의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며 야마모토를 깨웁니다. 그것이 마히로의 여동생 묘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카의 묘비에서 마히로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마히로는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완다에노는 사건과 관련된 표면을 이끌어냅니다. 경찰조차 사건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자 마히로는 스스로 범인을 찾고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카의 신비로운 죽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합니다. 야마모토는 요시노의 칼날을 잡고 총을 더 가까이 겨누고 있습니다. 요시노는 탈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만 갑자기 나비 한 마리가 그의 주의를 끈다. 야마모토도 나비떼에 둘러싸여 관심을 보이게 된다. 요시노는 기회를 이용해 우산을 집어 야마모토에게 공격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해 결국 야마모토에게 던져진다. 화가 난 야마모토는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요시노를 쏘려고 한다. 하지만 마히로가 갑자기 나타나 야마모토를 공격한다. 그리고 야마모토를 바닥으로 던진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하며 묻지만 그는 모호하게 답한다.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경고하며 야마모토가 총을 들어 쏘자 총알이 이상한 장벽에 막혀 튕겨나간다. 야마모토는 마히로가 마법사와 만났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그를 계속 신문한다. 마히로는 그녀의 신문을 분노로 방해하며 공격한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지만 야마모토의 총알은 하나도 그에게 명중하지 않아서 그는 그녀의 머리를 땅에 가격하여 싸움을 끝내기로 한다. 요시노는 마히로를 쫓아가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계단 옆에 의식이 없는 남자를 발견한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증후군에 대해 설명한다. 야마모토가 언급한 검은 철 증후군이다. 그 노인이 넘어지고 금속화되어 조각상이 되는 동안 도시에는 혼란이 일어난다. 마히로는 요시노와 함께 거리를 걷는다. 증후군을 설명하며 금속화된 시민들의 시체가 거리에 흩어져 있다. 마히로는 야마모토의 마법 소유 주장에 대해 인정하며 요시노에게 일부 사람들이 더 강해지기 위해 어떤 것을 깨우려고 계획하는 것을 전한다. 그것이 세상 전체에 파괴를 가져올 것임을. 이상한 무리들이 사슬을 잡고 반복해서 주문을 외운다. 요시노는 차츰 믿게 된다. 마히로의 의심 없이 들려준 설명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그런 만행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 대해 알려준다. 히카지가 상속녀야. 마히로가 상속녀와 연결된 인형을 꺼내자 갑자기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이 인형과 연결되어 있는 히카지에게 마히로가 말한다. 마히로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아차린 히카지가 말싸움을 한다. 바다에서 큰 소리가 나며 마히로는 요시노에 대해 히카지에게 말하려 한다. 더 많은 나비들과 함께 히카지에게 요시노에 대해 말하려 한다. 마히로가 상황을 히카지에게 보고하며 그에게 소리를 듣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히카지가 다시 한번 소리를 듣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한 달 전 우연히 병을 발견한 이야기를 한다. 그 병 안에는 인형과 함께 마법을 믿는다면 거래를 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고 그 결과 그는 고립된 섬에 있는 마법사 히카지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그녀에게 아이카의 살인을 찾기 위해 마법을 사용해달라는 조건으로 도움을 주기로 거래를 하게 된다. 연어와 그의 팀이 계속 기도를 하던 중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멍이 나타나고 엄청난 구형 물체가 나타나 하늘로 체인을 쭉 뻗는다. 마히로, 요시노, 아이카가 학교로 가고 있을 때 아이카가 갑자기 마히로를 멈춰 세우고 키스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녀는 그런 분야에 경험이 없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젊다는 이유로 그녀를 피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그의 여동생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여동생이 관계를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다. 요시노는 갑자기 키스에 대한 예상치 못한 문자를 받고 방향을 시도한다. 놀랍게도 마히로는 한적한 길가에 있는 자판기 옆에 멈춰서 자판기를 쳐서 음료수 캔을 뽑아내고 즉시 요시노에게 하나를 건네지만 그는 거절한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그에게 드러낸 모든 것을 되새기며 정보를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마히로는 확신을 준다.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가 세상을 구할 테니 그는 하늘로 소환되고 있는 과일 같은 물체를 사용하려 했다. 그리고 그것은 쿠살의 클란 계략의 일환으로 마히로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며 악의 계획의 나머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히카지는 그들의 논의를 방해하며 대낭에 대한 경고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의 계획이 진행 중이다. 마히로는 뜻밖의 요시노에게 자신이 자란 집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한다. 그곳은 아이카와 함께 자란 곳이며 히카지가 그녀의 결정을 도와주기로 한 것을 듣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시노에게 지시한다. 시몬스는 거대한 응접실로 향한다. 발을 딛는 순간 바로 밝아집니다. 히카지가 마히로에게 모든 부적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그는 칼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시노는 하나를 고르고 마히로는 앞에 있는 물건들이 마법을 담고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히카지가 만든 것들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그녀가 숨어놓은 장소에 숨겨졌습니다. 그녀의 부족 구성원들이 찾지 못할 곳에 숨긴 것이죠. 마히로는 칼을 특정 위치에 놓아 히카지가 주문을 걸 수 있게 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물질이 그들을 둘러싸고 히카지가 살인범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알립니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히카지와 거래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녀를 도와주는 대가로 복수를 하기로 한 거래였다. 그것은 그를 어떤 식으로든 괴롭혔다.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그들과 함께 있어 주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알린다. 하지만 마히로는 요시노가 여자친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거절한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증오군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부적 몇 개를 건넨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특히 갑자기 나비를 만날 때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아이카의 살인자를 없애고 나서 돌아올 것이다. 요시노는 집으로 돌아가 떠날 준비를 하며 결심한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는 수호자를 찾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요시노는 버려진 길을 따라 걸으며 정부가 포기했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도시를 아무런 이해의 흔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요시노는 이전에 괴롭혔던 소년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멈춘다. 땅에 그들이 동상처럼 되어버린 것을 보고 그의 지갑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굽힌다. 그런데 야마모토가 뒤에서 나타나 그를 때리며 시체들로부터 훔쳤다고 비난한다. 목을 잡아 누르며 그를 붙잡는다. 요시노는 갑자기 마히로의 부적에 관한 지시를 떠올리며 그것과 접촉하려 애쓴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갖고 싶은 능력을 상상하게 되고 야마모토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결국 그녀의 총을 집어들고 자신의 학교 방향으로 달려간다. 요시노는 숨을 고르며 많은 학생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깨닫고 학교로 향한다. 창문은 총격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요시노는 기어가다가 야마모토에게 발견되었음을 깨닫는다.
마히로는 혼자 걷다가 마법사와 부딪히고 자신의 여동생의 살인자에 대해 히카리와 소통한다. 이상한 남자는 천천히 마히로에게 도시를 대피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그를 공격하며 마히로가 히카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히카리는 엄격하게 마히로에게 마법사와 싸우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녀의 직감은 그것이 매우 강력한 적인 나츠무라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마히로는 오히려 싸우는 것에 더 관심이 생긴다. 야마모토는 학교를 돌아다니며 호출한다. 요시노가 가방에서 기체 같은 물체를 꺼내면서 요시노는 그의 위치를 공기로 바꾸고 그로 인해 야마모토는 옥상으로 간다. 요시노는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며 탱크만 맞히는 사격을 한다. 야마모토는 필요하면 그녀를 쏘려는 요시노의 위지를 깨닫고 차분히 걸어가며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방심시키려 한다. 요시노가 분노하며 그녀를 들어올리고 둘은 건물에서 떨어지는데 그는 마법을 써서 땅에 닿을 때 멈춘다. 야마모토는 충격에 떨며 요시노가 스모라 공주와 거래하는 것을 보고 마히로의 정체를 시몬에게 보고하며 그를 생포하라고 지시한다. 야마모토는 요시노와 이야기할 때 과거형을 쓰며 멈춰서 그의 친구를 언급하는데 그녀는 아이카가 요시노가 언급하던 여자친구임을 알아챈다. 요시노는 복수하려는 그의 거부를 상기시키며 그에게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저 마히로와 함께 있고 그를 돕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나츠무라가 마히로의 힘의 원천을 확인하는데 그는 아직 그와 접촉한다. 그리고 마히로를 공격하여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마히로는 갑자기 싸움을 피하며 주차장에 떨어진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상대에 대해 하카제에게 불평하며 하카제는 그에게 진정한 마법사와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상기시킨다. 마히로는 간식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유시노가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시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마히로를 도운 것에 대해 그를 꾸짖었다는 변명을 하며 마히로는 간식을 배고프게 집어든다. 마히로는 유시노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신당부하지만 유시노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나츠무라의 시선을 끌게 된다. 나츠무라는 마히로가 동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알아챈다. 하카제가 마히로에게 후퇴하라고 간청하지만 나츠무라와 싸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히로는 떠나지 않겠다고 고함친다. 그것은 그의 여동생의 살인자를 찾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싸우라고 설득하지만 그들의 부적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마히로는 그를 무시하고 물건이나 방어를 주워 모으는 데 집중한다. 마히로는 자신의 인형을 요시노에게 넘기며 하카제에게 마법을 배우는 시간 제한을 주고 자신은 나츠무라를 공격한다. 마히로는 아무런 전략 없이 나츠무라를 보고 즉시 공격하고 요시노는 마히로의 움직임을 하카제에게 보고한다. 하카제는 요시노에게 그들의 마법이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확신시킨다. 요시노는 마히로를 묘사하며 요시노는 하카제에게 마법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요시노는 마히로를 도우려고 결심한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카제는 마법에 관한 강의를 마치며 자신의 가문이 가진 마법, 즉 그들의 신인 창세의 나무 덕분에 존재하는 마법을 언급한다. 그리고 요시노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을 언급하는데 이 지침들은 그들의 마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나츠무라는 갑자기 싸움에서 물러서서 차의 머리를 기대었다. 즉각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주문을 외우며 마히로를 땅에 쓰러뜨린다. 요시노는 재물을 찾기 위해 쇼핑몰로 돌진한다. 그 재물은 진정한 창세를 받기 위한 것, 그것만이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나츠무라는 힘없이 일어서는 마히로에게 다가간다. 마시로는 그의 창을 잡아 반복해서 때리며 방심하게 만든다. 나츠무라는 상대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요시노는 황량한 곳에 도달하지만 친구의 흔적은 찾지 못한다. 마히로의 두 번째 부적이 만료되고 나츠무라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잠시 숨기 위해 도망치기로 결정하지만 갑자기 그는 여동생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이 그를 권총을 집게하고 나사무라를 쫓아가게 합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두고 나갑니다. 헬리콥터들이 도시 위를 날며 그들은 철두철미한 격리활동을 시작합니다. 폭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시노는 마히로를 찾기 위해 하카제에게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마법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히로는 나사무라가 나오자 권총을 발사하지만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요시노는 나사무라를 공격하여 마히로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를 구합니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아이카의 살인자를 상대로 행해진 위식의 결과를 알립니다. 범인은 하카제의 가문 출신인 것 같아 결국은 마법사들과 정면으로 싸워서 범인을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야. 하카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눈치채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 당시에는 가문이 우두머리였다고 설명했어. 그동안
소년들은 다음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탔고, 하지만 마히로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가문과의 이상한 연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갑자기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마히로와 요시키가 내리게 돼. 요시키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과 마히로는 만날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처럼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는 걸 깨달아. 요시키는 작은 자루를 들고 사원에서 나간다. 그는 하카제는 어떻게든 사원에 숨길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한다. 이는 일부 종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창세기의 나무만 믿는다고 주장한다.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부르는 동안 나비를 발견한다. 하카제는 화를 내는데 이는 사원이 또 다른 열매를 짧은 시간 안에 소환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요시노는 비를 피하려는 두 노인을 찾아가 경고한다. 그들에게 흑철증에 대해 알리고 부적을 갖고 있으니 보호하려 한다. 요시노는 노인들에게 병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떠나며 그를 믿지 않는다. 마히로는 정부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결과를 상기시킨다. 블랙 아이언 신드롬에 대한 것은 다른 과일이 나타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시노는 아이들이 동상으로 변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지진에 휘말리며 실패하게 됩니다. 마히로는 그들의 존재를 알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알려지지 않은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침입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려 하지만 마히로는 소유자들이 이미 블랙 아이언 신드롬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며 무시합니다. 요시노는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마히로는 다른 과일을 얻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마히로는 요시노와 대화하며 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요시노는 그들의 비정상적인 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히로는 학교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깔보았고 그는 지능이 뛰어나고 부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를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3학년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히로가 경찰이 강도를 쫓는 동안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시노는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히로는 선생님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며 그 기회를 이용해 요청을 했습니다. 최초 기랴 니뢰 미사오 뢰무 진심과 피 노사고 하고이 피 니협력 샤이트오시이토 뢰무 진심 하이타주라 포쿠 기랴 오 근드즈크 방문 노이 교사, 기랴 노위, 방문 노 결정. 단시간대 다 쿠노정 출세로 기랴 노 능력 니진심 하경쿠. 피 하범인 토소노 목적 니차이트모 상명시. 기랴 하진심 노부투 허나 시타온주한 수 우이 트아이루. 범인 오견 추크 출 시타코토드. 교사 하피오 진심 노 보호자 니 임명 시타. 기랴 노허가 나시니. 진심 하기랴 투 박사 노화 니할 트이블리. 석식 가수로 요시노는 블랙 아이언 신드롬 덕분에 환경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표현하며 마히로 옆에 누워 잠이 듭니다. 마히로는 쉽게 잠이 드는 하카세를 걱정 없이 행동한다고 부르지만 요시노가 질문을 하려 할 때 결국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히로는 이른 아침에 하카세와 대화하며 산책을 나가고 하카세는 마히로가 실제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는 모습을 엿듣고 놀랍니다. 하카세는 요시노에게 했던 질문을 마히로에게도 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는 그에 대해 매우 모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히로는 하카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때의 일을 알려줍니다. 요시노는 수업 발표에서 마히로를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여 그의 악독한 면모를 드러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마히로는 결국 그들이 이전에 본 아이들이 있던 장소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물병을 떨어뜨린다. 하카세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쪼그리고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녀가 이미 몇 달 동안 섬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지치기 시작하며 다음 목적지로 가는 길에 남자아이들과 무언가를 확인한다. 나츠무라는 사원을 방문하여 의식에 그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사원은 남자아이들에 대한 위구심을 상기시키며 그를 방해한다. 이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비록 그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찾지 못하게 하는 장벽에 의해 보호받고 있더라도 사모는 하카세의 계획이 그들의 위치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면서 위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걱정하게 된다. 하카세는 요시노와 마히로에게 사몬에 대해 설명하고 왜 그녀를 없애는 대신 섬에 가두는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이유는 사몬이 나무의 재탄생이나 탈출이 미쳐버릴 경우를 대비해 그녀를 보험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탈출의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사몬과 그의 악당들, 뒤에 있는 멤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계획이 결국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수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나츠무라는 사몬에게 하카세가 강력한 부적을 준비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는 남자 중 한 명인 테츠마를 대신 보낸다. 테츠마도 같은 우려를 공유하며 하카세의 흔적이 있는 모든 장소를 따라가기로 결정한다. 요시노는 창조의 나무와 출애굽의 나무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갑자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나무와 하카세 공주에 대한 전체 이야기에서 말이다. 테츠마는 남자들과 함께 멀리서 소년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수족관에 도착한다. 하카세는 마히로와 요시노에게 여행 중 클랜 아이들과 함께 숨겨둔 부적을 회수하기 위해 수족관에 들어가라고 알린다. 요시노는 수족관 데이트 중에 아이카와의 추억을 떠올리지만 물고기들이 인형처럼 굳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검은 철 증후군 때문에. 마히로는 아직 아이카가 요시노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요시노는 하카세가 숨긴 부적 세트를 발견한 후로 조용히 지킨다. 테츠마가 갑자기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청바지를 들고 요시노와 마히로를 체포하려 한다. 하카세는 테츠마에게 소년들을 다치지 말라고 지시하지만 조건을 내건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몬으로 따라오면만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것. 하카세는 테츠마에게 그녀와 가문이 배신, 그리고 창세의 나무에 대해 상기시킨다. 목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히로는 테츠마와 남자들과 함께 가기를 거부하며 테츠마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사슬에 의해 넘어지고 말아요. 요시노도 마법을 사용해 뼈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뼈들이 튀어나와 피해를 주고 그 기회를 이용해 도망갑니다. 테츠마는 분노에 차서 남자들에게 소리쳐요. 아이들을 잡아라. 도망치기 전에 마히로와 요시노는 유괴범들로부터 도망치며 계단 옆에 서게 돼요. 요시노는 돌고래 같은 부적이 제가 되는 것을 보며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요. 아이가 한때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는 돌고래 모양을 한 목걸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요시노는 이런 우연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카세는 마히로에게 제츠마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그는 지능적이지만 진화의 나무에 의해 보호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요. 마히로는 요시노를 미끼로 삼아 제츠마와 그 일행을 유인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요시노가 이전에 남자들을 속여 도망칠 수 있게 했던 방법을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 방법은 그들이 도망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시노는 제츠마와 그 일행을 유인하여 수족관 중 하나를 폭발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놔줄 때까지 제츠마와 그 일행을 전기로 위협합니다. 마히로가 전기를 띤 선을 들고 있고 하카세는 테츠마에게 마히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합니다. 마히로는 그들이 감전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테츠마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합니다. 하카세는 남은 진실의 부적으로 마지막 하나가 있다는 것을 소년들에게 알리며 그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들이 속한 부족의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현재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카세는 과거 부족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시몬이 두 아이를 이용해 하카세를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그러나 하카세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나츠무라가 시몬에게 테츠마가 그들이 찾는 제네시스 소년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시몬은 이를 듣게 됩니다. 그녀, 마히로, 요시노는 밤이 되어 마을에 도착하며 탐색 임무를 시작한다. 하카세는 그녀의 신뢰하는 사람인 주니치로에게 현재 상황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부적을 찾기 위해서다. 문 앞에서 젊은 남자가 문을 열며 그들이 누구를 찾는지 묻는다. 주니치로는 암호를 요구한 후 드디어 그들을 그의 아파트에 들여보낸다. 요시노는 주니치로가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고 관찰한다. 그가 아파트에서 불교 재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주니치로는 부적이 담긴 서류 가방을 요시노에게 건네며 하카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향을 피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 하카세는 분노에 소리치며 그녀는 시몬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니치로는 증거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하카제는 배럴 옆의 섬에서 사망했습니다. 주니치로는 시몬과 몇몇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소식이 그를 쿠라십 가족 저택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시몬은 그가 하카제를 재우게 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녀를 배럴에 넣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하카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해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히로는 주니치로가 해골을 보고 하카제를 식별한 것에 실망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믿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니치로는 살몬에 의해 하카제의 추모식 담당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가 출애굽의 나무를 되살리려는 계획을 알리면서 주니치로는 소년들이 별다른 질문 없이 서류 가방을 가져가도록 허락한다.
마히로는 하카세에게 주니치로의 과거에 대해 묻는다. 하카세는 마히로에게 주니치로가 부모를 어릴 때 잃어버려 클랜에 입양된 사람이며 마법을 사용할 진정한 힘이나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힌다. 하카세는 주니치로가 시몬의 죽음에 대한 주장을 미끼로 선택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지만 그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노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나비를 발견하고 즉시 마히로에게 알린다. 버스가 미쳐가기 시작하고 땅이 다시 흔들리며 또 다른 과일이 나타난다. 주니치로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쳐나오고 엑소더스의 열매가 무엇과 닮았는지 드디어 본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이 동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지만 갑자기 목소리에 놀란다. 버스 운전사의 척추를 따라 두려움이 스친다. 그는 자신과 같은 다른 인간들이 동상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본다. 마히로는 버스 운전사에게 계속 운전하라고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마히로는 시몬의 나무의 재탄생에 대한 초조함을 확인하고 하카세에게 시몬의 위치로 가는 허락을 받는다. 나츠무라는 주니치로를 방문한다. 주니치로는 그에게 안전하다고 보장하며 리더에게 받은 부적이 그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나츠무라는 그에게 중립을 포기하고 시몬의 편에 서라고 요청하지만 주니치로는 아직 하카세의 편이라고 거절하며 나츠무라를 강제로 나가려 하지만 주니치로의 경고에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진다. 나츠무라는 주니치로가 자신에게 마법을 썼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주니치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히로와 요시노가 지식이 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이 실제로 지진의 나무가 아니라 하카세이며 엑소더스 나무가 아님을 알면서도 엑소더스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버스에 문제가 생기자 마히로와 요시노는 걸어서 여행을 계속한다. 마히로가 운전사에게 도시로 돌아가면 그도 메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도시로 돌아가면 그도 메달이 될 것이라고. 마히로가 요시노에게 그의 누나 아이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요시노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다. 마히로가 가방을 열어보니 사슬에 묶인 총들이 들어있었다. 하카세는 치명적인 무기가 있을 때 마법이 더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창세기의 나무에 제물로 바쳤다. 마히로는 갑자기 요시노에게 둘러싸였다고 알리며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총잡이들이 공격해오고 있다. 그들은 마히로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만든다. 야마모토는 요시노를 태우고 운전하며 그녀가 비밀을 공유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느냐고 묻는다. 요시노는 야마모토와 몰래 거래를 했지만 그는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거절한다. 야마모토는 요시노에게 아이카와 마히로가 혈연이 아니지만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하지만 혈연은 아니다. 하카세의 반복되는 목소리가 그를 깨운다. 요시노를 걱정하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인형과 가방을 남겨두고 야마모토가 요시노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소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가야 할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요시노가 장갑차에 탑승하자 야마모토는 그에게 히카와 와쿠마를 소개합니다. 흑철 증후군 대책반의 부국장으로 마법과 관련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부족과 연관이 있는 비밀 조직입니다. 마법과 관련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히카와는 마법사들에 대한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요시노는 자신의 권총을 포함한 몇 가지 물건을 받기 위해 야마모토에게 부적을 넘깁니다. 요청한 물건들 중 일부를 교환하면서 야마모토는 마법사를처럼 드디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한다. 타쿠미는 요시노에게 그들의 계획을 펼치며 이틀 후에 마법사들을 공격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마히로가 숨을 헐떡이며 군인들을 노려보며 나타나면서 그들의 논의가 중단된다. 마히로는 요시노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야마모토의 장갑차가 후퇴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이 마히로에게 요시노가 납치당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요시노는 차에서 뛰어내려 마히로를 만나고 타쿠미는 군인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요시노는 왜 마히로가 자신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꾸짖는다. 마히로는 짐가방을 두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아이카가 살아있던 시절을 회상한다. 마히로는 아이카에게 관계를 시작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불안해한다. 그녀가 자신이 데이트하는 여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한 깊은 관심에 혼란스러워한다. 요시노는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하며 마히로에게 하카제에 대해 묻는다. 그녀가 한동안 조용했기 때문이다. 마히로는 하카제가 사몬과의 전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들의 전투를 앞두고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담요를 건넨다.
그들은 잠을 잘 준비를 한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복수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마히로는 그의 휴대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상기시켜 요시노의 생각을 방해한다. 요시노는 아이카와 함께한 순간을 기억한다. 아이카가 도서관에서 그들의 첫 키스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요시노는 충격을 받는다. 아이카는 요시노에게 그들이 첫 키스를 할 장소에 대해 물어본다. 그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요시노는 거절하고 아이카는 그들이 첫 키스를 할 여름 별장을 제안한다. 그러나 요시노는 마히로와 그의 가족과 일주일을 함께 보내야 한다. 요시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이카는 그들에게 첫 키스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마히로와 그의 가족과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 요시노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마히로의 전화가 온다. 그가 아이카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요시노는 마히로와 함께하지만 그가 만남을 위해 여자들을 세팅한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마히로는 집에 돌아와 요시노와의 만남을 아이카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요시노와 그의 성격에 대해 냉소적인 충고를 한다. 그녀는 마히로에게 요시노를 잘 대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히로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마히로는 갑옷 차량의 소음이 잠을 방해하자 크게 신음한다. 그는 마지못해 요시노에게 좋아하는 사람과 실제로 데이트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묻는다. 그는 항상 여자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었지만 그는 간접적으로 질문에 대답한다. 마히로는 별에 대한 관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감탄한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자신이 아이카에게 느끼는 감정을 깨달을지 궁금해한다. 그것이 서로를 향한 감정인지 아니면 형제자매로서의 감정인지를. 그는 항상 그녀 주변에서 불안해하며 그녀를 만지지도 못한다. 마히로와 함께 여름 별장에 있을 때 아이카는 요시노를 초대해 처음으로 키스를 하게 했다. 마히로 몰래. 마히로는 아직 상황의 진실을 모르고 있으며 아이카는 요시노에게 집안일을 시키며 계속 몰아붙인다. 그의 도착과 함께 아이가 불필요하게 요시노를 싫어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요시노는 바베큐를 하려다 여자친구 아이카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저녁 식사 후 뒷마당에서 몰래 만나자고 요청한다. 요시노는 아이카와 합류하지만 그들이 하늘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별을 감상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 그는 아이카의 손을 자신의 뺨에 올리고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고 하지만 마히로의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하여 얼어붙는다. 그들은 마히로가 그들의 위치를 찾으려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진다. 마히로는 마침내 그들을 찾아내고 모두 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한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질문을 하자 재빠른 변명을 생각해낸다. 그들에게 뒷마당에 혼자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 아이카가 마히로를 따라 여름집으로 들어가면서 요시노에게 몇 마디 속삭인다. 요시노와 마히로는 카드게임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아이카를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는 종종 그녀를 예측하지 못한다. 요시노는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아이카와 함께 해바라기를 보며 차를 타지만 요시노가 남자답게 이끌지 못해 예정된 키스를 하지 못한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전투 준비를 하라고 알리자 잠에서 깬다. 때가 되었고 마히로가 갑자기 그에게 총을 겨누자 요시노는 두려움에 얼어붙는다. 마히로는 부적과 마법에 대한 이상한 말을 하며 하지만 그는 농담이라고 믿으며 털어낸다. 살모는 멀리서 군대가 출발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 몰랐다. 살모는 검을 들고 오늘의 사건이 어떻게 될지 예상한다. 공주에게 유리하게 될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될지. 히카지는 마히로와 요시노에게 특정 부적의 양을 지시한다. 살몬의 방어막을 깨고 그의 영토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마히로는 무기를 준비하며 요시노를 재촉한다. 아이가의 살인자를 찾기 위해 출발한다. 군사활동이 늘어나며 공격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무기를 확인하면서 이미지가 형성된다. 야마모토는 헬리콥터, 선박, 군대의 장갑차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한다. 사몬의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다. 사몬은 테츠마에게 군의 공격에 대응하도록 지시한다. 그는 또한 모든 비용을 들여 출애굽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부활위식을 진행하라고 명령한다. 사몬은 그들의 존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장벽의 위장을 제거하기로 결정한다. 출애굽의 나무와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출애굽의 나무를 발견한 후 목표를 바꾸는 동안 사몬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누군가가 그들의 장벽에 간섭하려 한다고 보고합니다.
마히로와 요시노가 장벽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적의 효과가 사라지고 히카즈에게 보고합니다. 히카즈는 그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즉시 출애굽의 나무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사모는 그들의 도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군대는 장벽에 대한 탄약의 비효율적인 노력에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테츠마는 구성원들에게 군대의 공격을 무시하고 단지 기회에 집중하라고 지시하며 군대에 대한 걱정을 표합니다. 어떤 형태의 피해라도 지속되면 그들에게 방해가 될 것임을 깨닫는다. 그것은 출애굽의 나무의 부활을 성공적으로 제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마히로와 요시노는 이동을 막고 있는 바위 더미 때문에 갑자기 멈춘다. 사몬이 나타나고 그들은 장애물 위에 있는 통을 발견한다. 히카지가 그녀의 목소리가 사몬에게 들리도록 앞으로 나가라고 지시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몬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사몬은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하며 소년들에게 이름을 요청한다. 하지만 마히로는 그를 무시하고 히카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허락한다. 히카지는 사몬에게 항복하라고 지시하며 그녀가 마히로가 가진 무기를 통해 마법을 발휘한다. 그것은 분명히 사몬의 계획을 방해한다. 하지만 그는 마히로와 요시노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창세기의 나무가 블랙 아이언 증후군의 원인이지 출애굽기의 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한다. 요시노는 혼란스러워하며 사몬의 설명을 이해하려 애쓴다. 주니치로는 군대가 장애물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고 클랜 쪽으로 향하며 현재 세계가 끝나야만 창세기의 진정한 형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그는 창세기의 나무가 진정한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요시노는 드디어 창세기의 마법이 제공하는 유용성을 노출하면서 느꼈던 이상함이 무엇인지 알아차린다. 그 마법은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보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군대가 자신들의 공격이 세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의 공격이 세계 멸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카제가 사몬과 제너시스 나무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논쟁을 벌인다. 사몬은 갑자기 마히로와 요시노에게 그들의 결정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공주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의 설명을 듣고 있을 것인지. 요시노는 사몬과 하카제에 대한 위구심을 키우며 그들이 마법 관련 논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왜 그들이 이 일에 끌려 들어가는지 궁금해한다. 마히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에 대해 태연한 입장을 보이며 그것이 그의 목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사몬에게 하카제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마히로의 사몬과 하카제의 논쟁에 대한 태도가 사몬을 괴롭힌다. 그런 성격의 사람을 처음 만나본 것이라서 하카제는 아이카의 죽음에 대해 빠르게 분석하며 마히로가 복수가 아니었다면 자신과 편을 들었을지 상상한다. 혹은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운명인지. 요시노는 세계의 운명이 마히로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가 마히로와 대화를 시도하며 마히로가 세상을 구하겠다고 한 발언을 꺼낸다. 하지만 마히로는 세상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듯하다. 그의 세상에 대한 증오는 아이카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테츠마는 나츠무라에게 군용 차량 몇 대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잠시 동안 저지하도록 한다. 그들은 방어막의 첫 번째 층을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모는 마히로에게 하카제가 결국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하카제의 죽음을 주장하며 그들에게 말한 후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통에서 해골이 드러난다. 사모는 하카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녀에게 2년이 지났다는 것을 밝혀내기로 결정한다. 그녀가 섬에서 보낸 것은 4개월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카제는 비를 맞으며 충격에 빠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갑작스러운 소식을 소화하려고 애쓴다. 사모는 하카제에게 그녀의 세계가 실제로 2년 전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즉, 그녀가 시간을 거슬러 여행했다는 의미이다. 군인 중 한 명이 연기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이 나츠무라이다. 마히로는 사몬에게 그들이 2년 전이 하카제와 소통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사몬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카제는 그의 행동이 가질 수 있는 결과를 상기시키며 바닥에 쓰러지지만 그는 주니치로가 이미 그녀에게 확인해 주었다고 대답한다. 그 가짜 해골이 하카제 것임이 확인되었다. 하카제는 그녀가 병에 담아보낸 인형이 태평양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렇게 빨리 일본에 도착한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다. 사모는 하카제에게 지금 상황에서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한다. 나츠무라는 군용 차량에 가까워지고자 계산을 하며 여러 발이 공격을 버티며
그 방어막을 파괴하려던 공격을 피한다. 나츠무라는 갑자기 사라지는 창세의 나무에 이 하나의 장갑 탱크를 제공하며 강력한 힘을 얻는다. 그 힘으로 또 다른 방어막을 생성할 수 있다. 군인들은 나츠무라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한다. 사모는 그들의 발견 후 마히로와 요시노를 보내며 허락하지 않는다. 그의 마법 사용을 위해 그들에게 떠나라고 요청하며 남아있는 부적을 두고 가라고 한다. 요시노는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마히로는 사몬에게 하카제를 살리든 죽이든 그가 가진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결정을 알린다. 사모는 분노에 이를 악물고 마히로가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거래를 제안한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두려움이나 원망 없이 편을 바꾸는 것을 보며 하카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마히로가 편을 바꾸는 것을 보며 하카제를 불쌍하게 여긴다. 그는 어떤 두려움이나 원망도 느끼지 않는다. 사모는 차분히 다음 행동을 고민하며 마히로의 요구를 기다립니다. 마히로는 그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모는 마히로에게 그의 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마히로는 무뚝뚝하게 그들이 용의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그들의 부족 출신임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바로 뛰어듭니다. 사모는 인형을 잡으며 테스마에게 명령합니다. 마히로의 소원을 즉시 알아내라고 지시합니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한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합니다. 요시노는 인형을 집어들고 사몬과 마히로 사이에 확정된 거래를 하카제에게 알린다. 하카제는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이미 의심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포기하기로 한다. 하지만 요시노는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아이카의 한 말을 인용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함께 마히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떠오르며 말을 멈춘다. 그것은 하마렛의 어떤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시노는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닫고 상황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로 이를 종결할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리고 그는 비극으로 치달을 위험을 피하면서 이를 해결하려 한다. 요시노는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을 더해 실제로 이를 종결할 방법을 생각해낸다. 비극으로 치달을 위험을 피하면서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요시노는 아이카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시험삼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마히로에게 알립니다. 그는 답변하기 전에 최루탄을 사용해 그를 공격합니다. 사몬도 상황이 더 불확실해지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고 검을 휘두르며 주문을 외우고 싸움에 합류합니다. 마히로는 사몬에게 달려가며 그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마히로와 사몬이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요시노는 도착했을 때 서있던 위치로 향합니다. 사몬이 서있던 자리로 향하는 요시노. 나츠무라가 또 다른 장갑 탱크로 향해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나 야마모토가 마법을 사용해 그를 막으면서 가로막히고 있다. 마히로는 요시노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요시노는 그들이 이 클랜을 방문한 목적이 복수임을 상기시키지만 그것이 하기카제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이 섬에서 하기카제를 되찾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선언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요시노는 마히로에게 그가 다시 하기카제의 편이 된다면 아이카의 남자친구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고 알린다. 마히로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요시노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사모는 마히로에게 아이카의 남자친구 때문에 요시노의 조건에 동의한 것에 대해 소리친다. 요시노는 마히로와 사몬에게 세계를 만든 창세의 나무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다. 그 나무는 하카제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는 마히로에게 지금까지의 성공은 하카제를 돕겠다는 마히로의 결정 덕분임을 상기시킨다. 이는 창세의 나무가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몬의 하카제의 존재에 대한 시간 이동 이론에 반박한다. 마히로는 요시노의 이론을 통해 사실 사몬은 하카제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을 깨닫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야마모토는 나츠무라에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서로 충돌한다. 타쿠미는 야마모토가 더 많은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사는데 성공하기를 바란다. 사모는 요시노가 하카제 공주에 대한 그의 실제 계략을 알아차리자 어리둥절한다. 그의 패배 불가능한 힘, 즉 창세의 나무 덕분에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다. 요시노가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아차리고 웃는다. 그는 그가 중요한 부분만 이해했음을 깨닫고 미소 짓는다. 이것이 그에게 하카제를 무인도에서 진정으로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 묻도록 만든다.
그들이 어떻게 하카제를 진짜로 구할 수 있을지 궁극의 시간 감옥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히로는 사몬의 함정에 빠지고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몬은 감옥을 뚫는 방법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요시노가 쉽게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3대에 걸쳐서야 비로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임을 믿는다. 그러나 요시노는 시간 감옥이 사실은 환상임을 설명하며 그의 자신감을 무너뜨린다. 그들은 시간 역설을 피하기 위해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하카제는 며칠이 지났는지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던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요시노는 그녀가 고립된 시간까지 고려했는지 묻고 또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한다. 그녀는 2년 동안 잠에 빠져 있었고 그 후 통에 담겨 그 섬에 버려졌다. 요시노는 그들이 그런 속임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의 해골이 사몬의 음모에 소품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이어간다. 마히로는 부적을 활성화할 목표를 정하며 무기를 집어든다. 사몬은 어쩔 수 없이 하카제를 직접 구해야 한다. 사몬은 마히로에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요시노의 이론의 후반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시노는 시간 이동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지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이론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몬은 요시노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히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부적이 활성화되면 그가 하카제로 돌아가게 되고 그를 패배자로 만들게 된다. 요시노는 사몬이 패닉하는 모습을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고 그가 마히로와 하카제가 힘을 합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능력을 개발하기를 바란다. 야마모토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내며 추가 공군 지원이 오는 것을 멈춘다. 테츠마는 방어막이 약해지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그에게 지시한다. 가문 멤버들이 처음 두 방어막의 힘을 돌리도록 하고 그 힘을 나무 부활에 집중시키라는 지시를 내린다. 대이동, 의식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마히로는 요시노와 편을 들까 고민하며 그의 혼란스러운 이론이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생각한다. 사모는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시간 이동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계획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는 갑자기 통을 언급하며 그 통이 하카제와 섬에 있는 통과 현재 그들과 함께 있는 통이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요시노에게 하카제에게 몇 마디 말을 하라고 지시하며 그녀가 그 통에 새기게 한다. 이 말들이 현재의 통에 나타난다면 그가 맞다는 의미이다. 즉, 그 말들이 같은 통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현재임을 의미한다. 하카제는 잔을 깨뜨리며 새겨질 말을 받기 위해 준비한다. 요시노는 통나무 맨 밑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탄식하며 사몬과 마히로에게 말했다. 사몬이 그가 말한 대로 나타난 글자들을 발표하기 전에 사몬의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관객들에게 시간 이동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주니치로가 갑자기 나타나 나츠무라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야마모토를 두들겨 팬 후 잠시 머물러달라고 부탁했다. 하카제는 마히로에게 사몬이 비밀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 보이고 요시노의 생각이 일부 맞다는 것을 알려주며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히로는 아이라는 살인자를 찾기 전까지는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단지 시간 감옥을 깨는 데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몬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가 요시노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요시노는 가능성 확보를 확인한다. 하카제와의 회복 가능성을 남은 것은 방법을 찾는 것뿐이다. 요시노는 하카제에게 그녀의 이론을 묻으며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너는 인형을 통해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특정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구조가 더 복잡해질 때만 가능하다. 요시노는 하카제의 이론을 이용해 결론 내리기를 섬에서 2개의 이상한 그러나 유사한 물체를 찾아야 하고 현재 위치에 일부 마법이 더해진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히로는 흥분하며 하카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완전한 골격을 이론의 완벽한 예로 언급하며 일어선다. 사모는 자신 안에서 진정으로 그 골격이 시간의 감옥을 깨는 열쇠임을 인정하며 비굴해진다. 주니치로는 야마모토에게 물병을 건네며 나츠무라를 속이기 위해 보여준 연기를 칭찬한다. 야마모토는 주니치로에게 다른 마법사들처럼 그도 마법사냐고 궁금해하지만 그는 자신을 일반 학생이라고 설명하며 거절한다. 주니치로는 야마모토의 가슴을 방해의 이유로 사용한다. 그것이 여기저기 튕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츠무라에게 힘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그 상황이 그를 불쾌하게 한다면 변화를 줄 수 있다. 야마모토는 나츠무라가 순식간에 땅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외친다. 주니치로는 야마모토에게 주인이 공격할 때
상대가 자신의 전문 분야로 공격받으면 상대는 깨닫기도 전에 패배하게 된다는 인용구를 설명한다. 나츠무라는 전술적으로 후퇴하기로 결심한다. 주니치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후퇴를 막는 주니치로를 피하려고 한다. 야마모토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안도한다. 마히로와 그룹은 계획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계속 나눈다. 현재 그들의 방안은 하카제가 마법을 사용해 전송하는 것이다. 현재 시대의 해골로 그녀의 몸을. 하지만 하카제가 그들에게 구체적인 재물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킨다. 현재 섬에는 그런 것이 없다. 사이먼이 그들의 논의를 중단시키며 듣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다른 열매의 출현으로 군대는 어지러워지며 병사들이 블랙 아이언 증후군에 감염되면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셀머는 그들의 회수 방법이 맞다고 확인하며 이전에 재물을 준비해 폭풍이 그의 계획에 개입하기 전에 섬에 두었던 사실을 전한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에 또 다른 사례를 추가한다. 갑자기 위구심이 생기자 셀머는 그들에게 그들이 단지 창세기의 계획의 일부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아이카의 살인자는 창세기야. 그들은 논리로 조종했어. 살모는 마히로에게 그의 진짜 적이 클랜이 아니라 창세기라고 설명할 시간을 요청해. 하카제는 그녀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카를 죽인 것도 창세기라고 생각하며 숙고한다. 그녀는 아이카가 섬에 있을 때 살해된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마히로는 결정해야 한다. 살몬이 제안하길 그는 클랜과 힘을 모아 창세기를 무너뜨리자고 하는데 요시노는 이 계획에 반대하며 그것이 클랜 멤버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요시노는 마히로가 하카제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녀는 섬에 숨겨진 살몬의 재물을 찾기 위해 결심하고 있다. 그것이 아이카의 죽음 뒤에 그녀가 있는 경우 그녀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야마모토는 구타로 인한 부상으로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주니치로는 나츠무라에게 그녀의 부상을 치유하라고 명령하며 그가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상기시킨다. 그것은 창세의 나무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니치로는 범인이 속죄의 목적으로 창세의 나무의 위식을 수행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부족의 구성원이 아이카에 관해 테츠마에게 보고한다. 수사 과정에서 하카제는 위식 면제에 대해 마히로와 요시노에게 언급합니다. 살모는 하카제와 아이카의 살인자에 대해 설득하려고 오가지만 마히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히로는 살몬이 요시노와 하카제 사이에 분열을 조성해 하카제의 승리를 늦추고 엑소더스 나무 부활에 집중하려 했다는 것을 분석합니다. 마히로는 살몬에게 그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하지만 테츠마는 그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클랜의 일원이 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히로는 불안해하며 살몬에게 범인 제시를 요구합니다. 마히로는 불안해하며 살몬에게 범인 제시를 요구합니다. 갑작스러운 혼란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 하카제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인 이유가 엑소더스의 나무의 마법사의 존재라고 설명한다. 배에 탑승하던 승객들이 거대한 나무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패닉에 빠진다. 하카제는 숨겨진 재물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사이먼은 마히로와 요시노와 함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마히로는 엑소더스의 마법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깊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증거가 있는 구체적인 결론에 더 관심이 있다. 사이먼의 이론은 그에게 역효과를 주고 마히로는 그에게 총을 겨눈다. 에이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 하나로서 그는 주요 인물들 중 하나였어요. 출애굽 나무의 부활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죠. 타쿠미의 부하들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새로 관찰된 나무가 금속화된 생명체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관찰된 나무가 갑자기 모든 인간과 인공물들을 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타쿠미는 이 식물 같은 물체가 문명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야마모토는 주니치로에게서 그늘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늘은 지상에서 떠오르는 창세기의 나무의 그림자입니다. 야마모토는 지켜보면서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바로 지상에서 솟아오르는 창세기의 나무 그림자입니다. 요시노는 다음 계획이 연어가 재물에 대해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패배 이후 숨겨진 장소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는 또한 아직 반응이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마히로에 대해 걱정한다. 최근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마히로를 괴롭히며
그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행동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카의 범인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이먼은 마히로가 부적을 쥐고 계속 참아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의 계산에 따르면 히카지가 재물을 찾는데 약 1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너무 늦을 것이며 그때는 출애굽의 나무가 이미 되살아날 것이다.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다면 히카지는 나무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재물을 찾기로 결정한다. 창세기의 일부이지만 그녀의 불안감이 몰려오면서 잠시 멈춘다. 이미 재물이라는 것을 찾았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갑자기 하늘에 반짝임이 나타난 것을 본다. 히카지는 발견한 곳을 향해 달리며 속도를 높이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일까 두려워하며 숨을 헐떡이고 멈춘다. 그리고 그녀의 총신 바로 그곳에 미사일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응시한다. 히카지는 실망하며 미사일을 만지고 그녀는 결론 내린다. 창세기의 나무가 또 다른 미사일을 보낸 것이라고. 사모슨이 숨긴 재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요시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히카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만 그녀는 재물을 발견한 사실을 알려주며 인형을 더 가까이 두라고 지시한다. 그녀가 실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해골에 연결하는 것. 히카지나는 창세의 나무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아이카의 살인자를 찾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마히로와 요시노를 배신하지 않는다. 히카지는 미사일에 손을 얹고 필요한 주문을 외운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녀의 몸을 감싸더니 그녀를 미래로 순간이동시킨다. 마히로, 요시노, 그리고 사모는 놀라움과 경외심에 굳어버리며 밝은 빛이 현재의 해골도 감싸자 시간 이동이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 히카지는 먼지가 천천히 사라지면서 대담하게 정식으로 인사하며 나타난다. 그것은 그녀가 벌거벗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요시노는 즉시 재킷으로 그녀의 나체를 가리며 그녀는 그의 볼을 만지며 그의 젊은 외모에 놀라워하고 그를 악당이라고 부른다. 요시노는 자신이 악당이 아니라고 부인하려 하지만 히카지는 그의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어 그녀의 말을 사실로 확인한다. 히카지는 사몬에게 그녀가 원하는 대로 복종하라고 명령하며 그에게 설명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마히로에게도 창세의 나무가 배후에 있더라도 아이카의 살인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그에게 주위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한다. 1100 47 24520 47 28000 마히로는 그녀의 거래를 수락하고 요시노에게 아이카의 남자친구에 대해 묻는다. 그들이 지진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처럼 테츠마가 사몬에게 창세의 나무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고한다. 그로 인해 그들의 보호막이 뚫리게 된다. 주니치로는 현재의 공경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나츠무라에게 알린다. 테츠마는 출애굽의 나무가 갑자기 미쳐서 창세의 나무를 공격하고 있다고 다시 보고한다. 히카지는 마히로에게 부적을 요구하며 이를 제물로 바쳐 그들에게 보호막을 강화할 방어를 제공하라고 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풍이 그들을 공격하고 마히로와 요시노를 모두 제거한다. 히카지는 사몬에게 마히로를 치유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요시노를 치유한다. 나츠무라가 마침내 야마모토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의 장벽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순간입니다. 제네시스 나무가 그 과정을 시작하면서 세상은 파괴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히카지가 제네시스 나무가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이 매력적인 리캡의 첫 12화가 끝납니다. 다음에 마히로와 요시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